이 엘다바 원전 자체에서는 항전 기술이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내수 비중이 높은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은 없느냐? 최근에 이집트 엘다바 원전에서 수주를 받았었죠. 근데 이 엘다바 원전 때문에 이제 원전 수출이 이제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이 엘다바 원전 자체에서는 항전 기술이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엘다바 원전은 부속품, 그러니까 중요 부품인 원자로 같은 거를 납품하는 게 아니라 터빈 같은 이제 부속 부품만 이제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 규모가 총 40조인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가져가는 비중은 이제 3조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엘다바 원전을 토대로 이제 다른 나라에 더 수주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레퍼런스가 이제 쌓이지 않았느냐? 실제로 이제 중동 그 사막 한가운데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바라카 원전을 지은 이제 경력이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외 원전을 건설하려는 기업들에서도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는 영국의 산업 에너지부 장관이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방문할 거다라고 이제 보도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후속 보도가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제 영국에서도 우리나라 원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8개의 원전을 새롭게 만들 예정인데, 이 중에서 3개는 이미 프랑스 기업인 EDF와 이제 중국 CGN에서 이제 합작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럼 나머지 5개 중에서 2개를 이제 일본 기업인 토시바와 그리고 히타치라는 기업이 이제 각각 1개씩 맡았었는데, 두 회사가 전부 이제 무산이 되고, 이제 롤스로이스와 이제 미국의 어느 한 컨소시엄에서 이제 각각 1개씩 맡아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우리 한국 기업이 나머지 이제 3개, 이 3개에 해당하는 데에서 이제 한국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나 기대를 살짝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이제 사업 발표가 어떤 이제 구체적으로 난 것도 없고, 아직은 이제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는 아직 멀은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제일 가까운 건 뭐가 있냐? 체코가 있는데요. 체코는 보시면은 이제 두코바니 지역에 이제 원전 약 8조 원 규모로 이제 2기를 만든다고 해요. 2029년 착공 예정이고요. 2036년에 이제 시험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까지는 사업자를 선정을 할 예정인데, 원래 이제 5개의 나라가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중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이렇게 5개의 나라가 이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러시아와 중국은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후보군에서 배제가 됐고, 이제 후보 2나라가 없어지면서 이제 경쟁해야 될 나라가 줄어들었는데, 그럼 이제 한국이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는 강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 낮은 원전 건설 단가랑 그리고 공사 시간을 이제 잘 준수한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싼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작년 기준 이제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 단가는 1kW당 3,571달러로 중국보다 약 17% 정도 저렴하고요. 러시아보다는 43%, 미국과 프랑스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이렇게 건설 단가가 낮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부품이 국산화율이 높다는 점이에요. 무려 이제 95%의 부품을 전부 이제 국산으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공급망이 원활하다 보니까 공사 시간도 이제 단축을 할 수 있고, 추가 비용 드는 거 없이 단가도 낮추면서 그리고 이제 공사 시간까지 준수하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토대로 지금 이제 해외 시장에서 열심히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022년 9월 1일에 한전기술이 이제 체코의 국영원자력 연구소와 이제 원전 협력 증진을 위해서 기술 세미나를 열었고, MOU도 체결을 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체코에서 이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반해서 프랑스 원전 기업인 오라노는
핀란드 원전의 준공 시점을 13년이나 못 지켰었고, 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자국의 이제 미국 내 원전을 이제 무려 6년이나 지연시킨 사례가 있어요. 준공을. 네, 이에 반면에 이제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제때 적기에 이제 준공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한국의 강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나라로는 이제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데, 폴란드는 기존에 원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러시아 어느 정도 천연가스를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하겠다 라면서 지금 이제 원전 6기를 추가로 건설을 할 예정이에요. 2043년까지. 이 중에서 1호기는 이제 2026년에 착공될 예정이고요. 네, 2023년에 이제 사업자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는 폴란드에 이제 탈러시아를 지원했던 미국이 이제 수주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한국이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약 12조 원의 이제 신규 원전 2기를 건설을 하려고 예정을 했어요. 2025년에 이제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3년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을 할 예정이에요.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전력이 2018년에 예비 사업자로 등록을 했는데, 네, 이 이후로 이제 본입찰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이 이유가 뭐냐면은 사우디가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이제 핵사찰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우디아라비아가 핵사찰을 거부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전을 수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미국 원자력법 123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원전이 이제 APR 1400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원전의 원천 기술이 미국에서 따온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미국 법을 따라야 되는데, 이 미국 법에 따르면은 이 핵사찰을 해야 되거든요. 핵사찰을 거부하면은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핵사찰을 이제 거부하지 않고 수용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네, 미국과 이제 사우디의 어떤 이제 알력 관계, 이 둘 사이에 우리나라 원전이 수출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디도 또 수출은 할 수는 있지만은 가능성이 크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해외 수주를 보면은 사실 지금 제일 유력한 건 체코고, 나머지 이제 나라들은 좀 시기가 길거나 아니면은 막히는 요인들이 있어서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장담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살펴보셔야 될 게, 한국전력 기술이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이제 악재 요소들을 가지고 있느냐인데, 첫 번째로 이제 한국전력공사의 오버행 리스크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전이 발표한 2022년, 2026년 재정 건전화 계획에 따르면은 올해 이제 한전의 적자는 약 27조 2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돼요. 상반기에만 14조 원이 넘는 적자를 냈거든요. 하반기에도 이제 비슷하게 낸다는 거죠. 이런 적자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한전은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전이 가지고 있는 한국전력기술의 이제 경영권 확보 외 잔여 지분을 전부 매각을 하는 겁니다. 14.77% 정도의 지분으로 약 4천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9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 부분은 이제 한전기술의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4천억 원이 한꺼번에 이제 주식시장에 풀리게 되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핵 폐기물 처리 이슈가 있는데, 방사성 폐기물 중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있는데, 열과 방사능 수준이 매우 높은 폐기물을 말해요. 원전 연료로 사용되고 나오는 이제 핵연료 물질들이 전부 다 이제 이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데,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지금 이제 40년 동안 약 1만 8천여 톤이 지금 쌓여 있고, 이 상태로 이제 계속해서 쌓아가면은 2030년에는 더 이상 이걸 처분할 공간이 이제 없어지게 된대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원전 내 부지에다가
임시로 저장소만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이를 이제 정식적으로 해결할 처리 시설이 필요한데, 지금 이를 대비해서 저장 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2030년까지 이제 중간 저장 시설을 하나 만들고, 이제 최종 이제 처분하는 장소는 이제 2060년에 구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30년에 이제 포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상당히 지금 빠듯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유럽 텍소노미는 이 고준위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어야지 이제 텍소노미의 원자력을 분류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더더욱이 이제 이 핵폐기물 처리를 신속하게 이제 기술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해당 기술이 없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이제 한전 기술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무적으로는 어떻고, 그리고 앞으로 해외 수출은 과연 일어날 것인지 제일 유력한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리스크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혹시나 이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